네, 사실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좀 봐야 되냐면 이 위치를 우리가 시간에 가는 함수로 만들거든요. 이것부터 시작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시간에 가는 함수로 만든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수직선을 우리가 다루는데 수직선이라는 이런 어떤 위치를 이렇게 잡았을 때 나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0초일 때 원점에 이렇게 서 있었음 이렇게. 그럼 나의 위치 0초일 때 위치는 0인 거죠. 그런데 1초일 때 나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10이야. 그러면 1초일 때 나의 위치는 10인 거죠. 그러면 2초일 때 나의 위치는 얼마야? 뭐 예를 들어 20이야. 그럼 2초일 때 나의 위치는 20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계속 똑같이 얘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과연 나의 t초 후에 나의 위치는 얼마일까? 하고 생각해보면 1초일 때 10, 2초일 때 20, 3초일 때 얼마? 30, t초일 때는 10t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나의 위치를 x라고 한다면 그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5초일 때 위치를 알고 싶어요 뿅 하면 t에다 뭐 넣으면 돼? 50 넣으면 되잖아. 10초일 때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돼? 10 넣으면 돼요. 이게 위치의 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뭐로 그리면?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위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t고 여기가 위치인데 0초일 때 위치가 알고 싶어요. 0 이렇게 찍으면 돼. 1초일 때 나의 위치를 알고 싶어요. 10 2초일 때 위치를 알고 싶어요. 20 이렇게 직선 모양 나오겠죠? 이게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한 거고 이걸 우리가 x를 몇 t라고 부르냐면 10t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이런 식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가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5예요 이렇게 줬다고 치죠. 그러면 이게 뭐냐? 그냥 시간에 관한 함수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냐 하면 나의 위치를 시간에다가 넣으면 그 시간일 때 나의 위치가 찍히는 거예요. 내가 1초일 때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 나의 위치는 여기다가 1 넣으면 나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얼마? 10 이렇게. 그리고 이걸 뭐로도 그릴 수 있다.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다. 그럼 그냥 위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위치는 뭐다?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거를 근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위치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되면 얘를 t로 미분하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이거거든.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마치 물리 배우듯이 야 평균 속도라는 게 있어. 뭐 순간 속도는 이런 거 다 가르쳐줬어. 뭐 신나가지고 가르쳐줬거든. 근데 그걸 실제로 우리가 별로 쓸데는 없긴 하거든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수학에서는 실제로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막 자세하게 막 정리를 하지는 않고요. 근데 간단하게만 얘기해주면 우리가 시간이 변할 때 위치가 변하는 게 뭐야? 그 비율이 속도. 그러니까 이게 끊어진 구간에서의 위치의 변화를 하면 이거를 평균 속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어떤 순간적인 아주 찰나의 순간의 그 위치의 변화를 순간 속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평균 변화의 순간 변화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분하면 뭐다?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처음에는 다 풀어서 얘기해 줬는데 지금은 일단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너무 좀 복잡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일단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바뀔 때 위치가 얼마만큼 바뀌느냐의 그 비율이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걸 아주 찰나의 순간에 바뀌는 비율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순간 변화라고 보고 그걸 속도라고 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리고 속도 자체도 똑같은 속도로 갈 수도 있지만 속도도 빨라질 수 있죠. 그럼 속도도 느려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그 속도가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이 한 번 더 시간에 관한 함수로 짜여졌을 때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가속도라고 부른다. 이 정도까지 일단 정리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근데 이걸 자세하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제가 따라오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줄게. 이거 제가 굉장히 잘하는 파트예요. 제가 역학 아주 기가 막히게 했었거든요. 지금도 좀 합니다. 아시겠죠? 이쪽이 좀 자세하게 궁금하다. 근데 이게 수학에서 뭐 이거 알아야 된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하면 만약에 내가 방금 전에 샘플로 잡은 시간에 관한 함수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치를 시간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얘를 t로 미분하면 이거는 뭘 구할 수 있는 식이다?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거 좀 약간 마이너스로 잡을까? 요렇게 이제 만약에 함수가 생겼다고 하면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x축이면 이게 사실은 t-2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차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1에서 아래로 볼록인 요런 함수가 생기게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0초일 때 나의 위치는 0 집어넣으면 얼마? 5다 이거고요. 2초일 때 나의 위치는 1까지 내려왔다가 쭉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순간 내가 여기를 원점을 딱 지나는 5라는 위치를 지나는 순간에 나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어쨌든 나는 이걸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수직선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5가 있으면 내가 0초일 때는 5라는 위치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오케이? 내가 여기 서 있는 거라고. 지금 0초일 때 5에 있어. 이렇게 되는데 어디 쪽을 향해 가고 있냐면 1이라는 쪽을 향해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와! 이렇게. 야! 이러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언제? 2초가 됐을 때 여기에 샥 하고 도착한 거라고. 이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 나의 속도가 있을 거잖아. 내가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그 속도를 나타내는 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걸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라는 거야, 지금은? 4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백이니까 마이너스 4다. 그럼 이렇게 요 속도만큼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어. 약간 이렇게 보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고? 2가 되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가속도라고 부른다. 이런 거예요. 됐을까요? 오늘 위치, 속도, 가속도까지만 하죠. 길이의 변화는 다음에 합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됐으면 말을 좀 배워봅시다. 말을 배워볼게요. 자,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외우셔도 좋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 내가 어떤 운동 상태를 정리를 할 건데 이거를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라는 주어를 가지고서 식으로 표현하는 걸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어떻다, 얘가 어떻다, 얘가 어떻다라고 운동 상태를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정지했다. 내가 멈춰 있어요. 이거를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걔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정지했다. 속도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속도가 0인 게 멈춰 있는 거야. 안 움직이고 있음 이런 뜻이야.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게 진짜 많이 쓰거든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뭐라고?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그렇지. 좋아요. 바뀔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까 이 왼쪽으로 갈 때 속도는 마이너스였죠. 그런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속도의 부호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 플러스면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세 번째. 원점을 지날 때. 자, 이것도 위치, 속도, 가속도로 표현해야 돼요. 원점을 지날 때. 그래. 위치가 0일 때 간단하죠? 내가 원점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건 뭐가 0이라는 거야? 위치가 0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위치가 0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높이가 최대일 때. 자, 이건 이제 좀 상황이 다른데 수직선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높이로 표현했을 때요. 얘기 다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가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 던지기처럼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건물에서 공 던지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오, 야, 맞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 할 때 얘가 이렇게 최대로 올라가는 이 상황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상황은 뭐가? 위치가 뭐일 때? 최대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그리고 얘가 지면에 떨어졌다 이러면 뭐야? 위치가 뭐다? 0일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보통 높이로 잡을 때는 여기가 0으로 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치가 최대가 될 때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겠어요? 그죠?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다가 운동 방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바뀌지 않겠나?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가 최대 아니면 최소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약간 그 값처럼 그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아 이게 뭐야 이거 그 값이랑 다 똑같네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 하나짜리 봤으면 두 개짜리 봐야죠. 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점 원점 이렇게 점 한 개. 자 그러면 점스 두 점 이상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점 P가 있고 Q가 있는데 두 점 PQ가 만날 때 라고 한다면 P의 위치와 Q의 위치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이렇게 보면 되는 거 괜찮죠? 만난다는 건 위치가 같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났어? 얘네들의 각각의 점의 위치가 같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거거든. 두 점의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 이런 거 많이 내요.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운동 방향. 운동 방향 반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Q는 이쪽으로 오고 있어. 그럼 운동 방향 반대잖아요. 혹은 P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Q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하나로.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학교 내신에서. 자, 일단 운동 방향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속도.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친구의 부호가 플러스면 이 친구의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럼 이 친구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이 친구의 부호는 플러스다를 우리 뭐라고 잘 부르니? 절대값 비슷해. 근데 맨날 많이 쓰는 건데 이게 막상 자기가 쓰려고 하면 잘 생각 안 나는 글씨.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 이거 뭐야? 반비례? 약간 뭔가 어떻게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곱해서 음수다 이렇게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VP와 VQ를 뭐하면? 곱하면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렇게.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플러스다를 한 방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점의 운동 방향이 반대면 뾰로롱 이렇게 해주면 되는군 이렇게 끝내자.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의 개념을 한번 해봤어요. 문제는 뭐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풀면 좀 애매하네요, 그죠? 그렇네.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적분을 좀 배울 건데 이제는 조금 진도가 우리 수업보다 빠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 맞죠? 잘 그냥 확인해서 공부해 오시면 되고요. 근데 적분 쪽은 제가 오늘처럼 좀 필요한 부분 위주로 좀 다시 정리를 할 테니까 주체를 다 하지는 않을게요. 간단한 것들을 여러분들 해 주시고 조금 빡센 것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낫죠? 여기까지 하시죠. 저희 특강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봐야 돼요. 6번인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몇 번 했죠? 다음 주가 아마 개학이어서